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내 돈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지난주에 올라간 영상은 IMF 팀원 사태가 조속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찍은 영상이었었는데, 영상 편집하는 동안 보니까 너무 이 사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큐텐 회장님께서 대표이사직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대표이사를 내놓는 게 아니라 책임 못 지겠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큐텐이라는 회사는 주식회사고, 그 주식회사는 사실 주식회사만의 생명이 있어서 주식회사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든 간에 대표는 사임을 하면 그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사임을 했다라는 건 조금 더 이상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뜻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아침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많은 셀러들이 분명히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인 거고, 셀러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떼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입장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팀원 IMF 사태가 또 어느 쪽으로 발전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팀원 IMF에서 어떻게든 갚겠다, 셀러들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허황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플랫폼이라는 곳은요, 신용으로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거래를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사는 사이트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직거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셀러와 구매자 간에 신뢰를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팀원하고 IM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떠한 소비자가 여기서 구매를 할까요? 아무도 구매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 물건은 오지 않고, 아니면 여행을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취소가 된다 그러면 그 어떠한 소비자도 거기서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없는 곳에는요, 셀러들이 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그런 셀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돈을 좀 많이만 벌 수만 있다 한다면 좀 늦게 받거나 좀 위험한 것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셀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셀러들조차도 매출이 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구매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IMF 팀원이 회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거나, 만약에 회생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해야 될 얘기인데요, 바로 정상금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 이렇게 큐텐 사태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정상금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금이 조금 늦어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있고 내가 기존에 있었던 정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쉽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에서 내가 너한테 오늘 판 금액을 2달 뒤에 줄게라고 해도 셀러는 거기서 계속 매출을 내고 거기서 이익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달의 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판매가의 대부분은 사실 셀러에게 가는 돈이에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95%,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한 87% 정도가 되겠죠. 그 돈은 다 셀러의 돈입니다. 물건을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의 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3%만 플랫폼의 돈이죠. 그 13%만 가지고 사실 플랫폼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번에 큐텐 사태가 터진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그 정상금을 먼저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대로 하자면 그 정상금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앞에 정상금을 가져다 썼어도 뒤에 정상금이 그걸 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태가 터진 거는, 사실 저는 큐텐의 구영배 회장이라는 사람이 일부러 사기를 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넓혔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로 사기 치려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크게 넓힐 이유는 없었죠. 제가 보기에는 사업적으로 모험을 걸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땡겨 쓰고 최대한 돈을 가져오면서 모든 돈을 다 짜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매출이 떨어지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생각했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서 매출이 어느 정도 계속 나올
나오면서 앞에서 정상금 해준 거를 위시를 사고 뒤에서 나온 거를 갚는 도중에 퀵스프레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그 돈을 메꿔서 쿠팡에 버금가는 회사를 만들었다면 엄청 국민적인 영웅이 됐겠죠. 결국에 그 욕심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큰 회사를 만들고자 했었던 욕심에 우리 같은 1인 셀러들 혹은 중소상공인들의 판매액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뭐 돈을 벌려면 무조건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거의 10배 되는 돈이잖아요. 그 10% 돈을 가지고 그 90%의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픈마켓의 정상금 제도가 좀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쿠팡이나 UF, 티몬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어음 끄는 것도 아니고 한 2달 만에 정상금이 나왔던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차츰차츰 앞으로 당겨서 정상금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사태를 겪고도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또 이런 사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그 정상금 자체를 못 건드리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플랫폼,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잠깐 흑자였다가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 적자라는 돈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나고 있는 걸까요? 예전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비전펀드에서 투자금을 받기도 했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지분이 굉장히 낮고 투자자들에게 넘겼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실 셀러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20% 30% 마진을 먹기 위해서 물건값을 먼저 내고 그 제품을 사가지고 재고까지 부담을 하면서 또 광고비까지 지불하잖아요. 오픈마켓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20% 30% 남기기 위해서 나머지 70%의 돈 자체를 묶인다는 것 자체가 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그 관행이 만연해 있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내 돈이잖아요. 물론 내가 그 플랫폼을 이용하긴 했지만 내가 물건을 사와서 그 물건을 팔아서 받는 돈인데 그 돈을 무조건 플랫폼한테만 맡겨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걱정스럽긴 합니다. 사실 이거 전에는 그렇게 걱정스럽진 않았어요. 티몬이라는 UF라는 큰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그래 저렇게 큰 회사인데 설마 우리 돈 떼먹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덜 했다면 이번 Q10 티몬 사태를 보고선 아 저런 큰 오픈마켓 플랫폼도 자기가 불리하면 결국에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요. 티몬이랑 UF가 저렇게 나몰라라 하고 끝나 버린다면 앞으로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오픈마켓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아서 그곳에서 정산이 되는 걸 기다렸다면 이제는 아이맵이나 카페24 같은 독립몰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만들면 각각의 PG사에서 바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정산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PG사가 부도나지 않는 한 정산을 못 받을 일도 생기지 않아요. 물론 기존의 오픈마켓에서 사람들이 손쉽게 구매하던 것들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있죠. 마케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나만의 마케팅을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좀 분명히 발생을 하겠지만 오픈마켓에 100% 내 돈을 다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마케팅을 하면서 그 독립몰을 키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셀링의 지형도가 좀 바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문제는요. 티몬하고 UF가 지불을 못하면 소상공인, 작은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산기간을 못 받는다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정산되는 돈이 있어야지 새로운 물건을 구매를 하고 그 물건을 뭐 수입 통관을 하던 국내에 있는 공장에서 구매를 하건 또 쌓아두고 물건을 팔아야지만 또 이익이 생기는데 지금 그 정산을 못 받음으로 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 자체가 부족할 테고 그러면 장사 그만둬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티몬 UF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티몬 UF에서 정산을 못 받은 셀러들이 굉장히 많고 그쪽에서 말하는 걸로만 봐서는 뭐 1조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1조가 몇몇 곳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셀러들에게 십시일반으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사태가 절대 UF, 티몬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적자 내면서 사용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데 그런 스타트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문을 닫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처럼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지형이 어느 정도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중앙 집권화보다는 많이 분산화가 되는 경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만의 브랜드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셀링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